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법인 또는 그림의 떡이다. 편견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만 지킨다면 대표님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법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합법적인 인출이 되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 아닌 대표님의 자산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또 세 가지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 처리를 극대화한다. 자, 이건 우리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효세율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동일한 자금이 법인에서 대인화될 때 세금에 따라서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크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세무 리스크를 제거하는 겁니다. 기존에 세금이 아까워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온 돈, 즉 가지급금, 이런 자금들이 결국은 우리 대표님의 발목을 잡고 있죠. 자, 오늘의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임원 퇴직금 전략을 통한 잉여금 출구 전략. 두 번째, 배당 전략입니다. 세 번째, 법인카드, 차량, 비용 등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10분만 활용하시면 우리 대표님이 이런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안전하게 법인 잉여금을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크게 6에서 20%라고 있죠. 자, 퇴직소득의 마법입니다. 우리 보통 소득세가 얼마죠? 최고 45%, 지방세까지 포함한다면 49.5%입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은요, 6에서 20% 사이면 충분히 큰 금액도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필수 실행 요건이 있습니다. 정관 및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정리를 해 놓으셔야겠죠. 구체적인 산식, 즉 퇴직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할 거라는 것을 우리 정관상에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행할 때 의사록 작성 및 공증을 통해서 법적 효력을 좀 더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요, 송금 불산입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과도한 지급률을 설정한다거나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금액을 설정했을 때는 비용 처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근로소득처럼 종합소득 구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최고 49.5%, 여기다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임원의 퇴직금은 나는 낮은 소득세로 엑짓을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10에서 20%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퇴직금 실행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정관 규정을 정비한다. 여기서의 핵심은 직전 3년 평균 임금 곱하기 지급률 곱하기 근속 연수 등 구체적인 산식이 필수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급 사유를 입증하는 거예요. 성과 평가표라든지 직무 기술서, 근속 기록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사회 주총 의결,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적절한 소집 절차를 거친 회의 개최 및 의사록을 작성하고요.
공증은 의무는 아니지만 대표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지급 및 신고입니다. 원천징수 이행 실행 계좌이체 지급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 이행사항을 당연히 신고를 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증빙 패키지를 정리하는 건데요. 세무조사 방어용으로 모든 관련 서류를 하나의 패키지로 꼭 보관하시고 최소 5년에서 10년간 보관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정관규정 사본, 의사록 공증, 지급 명세서 이렇게 세 가지 세트를 하나로 과거에도 저희가 퇴직금 중간정상인 될 때 많은 대표님의 퇴직금을 적게는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퇴직금 실행을 해드렸는데요. 자료를 다 챙겨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잘못 보관하셔서 소명 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먼저 스캔을 해놓고 대표님께 원본을 드리고 있는데 대표님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은 패키지로 하나로 묶어서 꼭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배당 전략입니다. 자, 우리 배당은요. 2천만 원 이하는 유리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게 이제 종합과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매년 적정한 금액에서 배당을 활용하신다면 한 번에 큰 세금이 아닌 분리과세를 통한 세금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이번에 우리 고배당 기업 특례가 신설이 됐지요. 물론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 회사에서의 배당은 여기에 해당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대표님 회사의 배당은 매년 전 금융권 합산 2천만 원 이하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또 이런 고배당 기업을 선택하신다면 소득 구간이 높은 대표님으로서는 분리과세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실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배당 실전 시나리오입니다. 대표님 만약에 총 6천만 원을 배당한다고 했을 때 대표님 혼자 받으시면은 다른 대표님의 소득과 합산이 되기 때문에 최고 49.5%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추가가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6천을 대표님과 대표님의 배우자, 대표님의 자녀까지 같이 분산해서 받으신다면 각각 15.54% 지방세 포함된 겁니다.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전원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과세에서 제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분 구조를 먼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배당을 실제 할 때 실행 절차입니다. 배당 가능 이익을 먼저 확인하시고 두 번째 주주총회 결의하시고 세 번째 지급 및 원천 징수를 실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으세요. 반드시 실제 지분율에 따라서 배당을 하셔야 되고요. 지분율이 없는 가족에게 배당을 하면 증여세 및 부당이익 계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세법 개정에서는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회사의 배당은 지분 구조 개선을 통해서 배당을 분산하시고요.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법인카드나 이런 차량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 업무용 승용차는 한도가
1,5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기존에 뭐 운행 기록 일지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시는데 운행 기록 일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1,500만 원까지는 유지가 되는데요. 여기서 1,500은 800만 원은 감가상각 비용이고요. 700만 원은 유지 비용입니다. 두 개를 합해서 1,500만 원까지는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9인승 이상의 차 또는 경차는 전액 다 인정을 해주고 부가세까지 환급이 돼요. 경차를 쓰실 일은 대표님이 거의 없겠지만 뭐 직원들이 차량을 쓸 때는 이런 경차를 활용해서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많이 쓰고 있는 카니발 9인승 같은 경우 또는 스타리아 등 이런 차들은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 전액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법인카드인데요. 법인카드에서 핵심은 업무 관련성 입증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카드를 쓸 때마다 이게 다 국세청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기존에 쓴 게 업무용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어느 정도까지는 뭐 국세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지만 이게 좀 과하다 싶을 때는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까요. 대표님들 법인카드도 좀 주의 깊게 사용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카드 또는 차량 증빙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법인카드 기초 증빙인데요. 자, 영수증 및 내역이 카드사 월별 이용 내역과 내조해서 좀 잘 챙겨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가 업무 관련성을 좀 기록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많이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자, 요런 부분 메모를 통해서 혹시 나중에라도 어떤 조사의 대상이 됐을 때 확실하게 대응이 가능하시겠죠. 자, 차량 운행 기록부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한도가 조금 더 높게 쓰시길 원하신다면 이런 경우에는 차량 운행을 기록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네 번째, 부가세 공제 요건입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 또 경차,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 수리비 전액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시겠죠. 자, 다섯 번째, 2026년 리스크 경고입니다. 자, 이번에 개정안에 나온 내용 중에서 가공세금 계산서는 가산세, 실물 거래 없는 세금 계산서는 수취하셨을 때 가산세가 4%로 인상이 됐습니다. 절대 가공 거래는 해서는 안 되겠죠. 이거는 뭐 세무조사에서 1순위니까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핵심 변화 내용입니다. 법인세율이 전 구간이 인상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요게 몇 년 전에 이제 인하가 됐었는데 요게 올해부터는 다시 1%씩 인상이 돼서 과거로 좀 회귀가 됐습니다. 2억 원 이하는 10%, 2억에서 200억은 20%, 200억에서 3천억은 22%, 중소기업은 여기까지 해당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자, 여기서 2억 원이라는 거는 자, 법인의 순이익입니다. 자, 2026년에 또 신설된 거 있죠?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특례 신설입니다. 주주 환원 촉진을 위한 배당 소득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 올해 국장에 투자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신데요. 이렇게 국내 주식에 투자하실 때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세금도 중요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가공세금 계산서 과산세가 강화됐습니다. 3%에서 4%로. 자,
이 부분은 세금도 세금이지만 세무조사의 타겟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은 없으셔야겠죠. 자, 세 번째,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저희 같은 이제 유튜버들, 크리에이터 등도 법인 전환 시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레드라인과 리스크 관리입니다. 레드라인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입니다. 어떤 거냐? 업무 무관 비용 지출입니다. 가족 해외여행이라든지 개인 병원비, 학비 등 사적 경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절차적 하자예요. 이사회 주총 결의 없는 임원 보수라든지 퇴직금 지급, 의사록 부재는 추후에 우리 정기세무조사 같은 경우에 이 부분도 다 보기 때문에 꼭 지키셔야 할 내용이고요. 자, 리스크 예방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미리 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정관 및 규정에 현행합니다. 법인 설립할 때 보통 표준 정관을 쓰시잖아요. 자, 요거를 갖고서는 대표님의 이익 실현, 권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설립을 위한 정관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대표님 지금 한번 우리 정관을 꺼내서 보시면 이게 설립된 정관인지 나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정관인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증빙의 3단 방어막을 구축한다. 지출 결의서, 적격 증빙,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등 이 세 가지는 꼭 챙겨두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전 세무 진단입니다. 연일회 가결산 시점에서 가지급금, 가수금, 미비 서류 등을 점검해서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부분만 잘 챙기신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일도 굉장히 희박해지지만 우리가 랜덤으로 조사가 된다 하더라도 대응에 어려움이 없겠죠. 자, 마무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퇴직금 전략, 배당 전략, 증빙 관리 이 세 가지를 우리 대표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챙겨주시고요. 수익이 아무리 높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세금으로 다 새 나간다는 거죠. 우리 대표님, 방송을 보시는 우리 대표님들은 사업을 하실 때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 부분 잘 챙겨 놓으신다면 막연한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